의원님, 아마 이 자료를 평소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은 자료인데, 그 관련부에서 현재 전화로다가 확인해서 지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자원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신코퍼레이션의 부회장으로 가셨어요. 그런 걸 왜 모른다고 가져간다 그러세요? 영역대 본부장 부회장으로 간 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경택 본부장은 지금 한국 물포럼의 사무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기업체에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경기도 파주갑의 윤호덕 의원입니다. 이 직무대행 하신 분이 국정감사 받으면 바로 기관장 되시는 전례가 있는데 그 기관장 되시길 우선 기원드립니다. 예. 자, 세국 물관리 사업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수공이 잘해서 국제적 위상도 갖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5억을 잘못 쓴 것을 그렇게 해외 사업 잘해서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확인하고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10월 17일입니다. 지난주죠? 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턴키 입찰했던 회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회사들 몇 개만 대보시죠. 네. 회사 이름. 자, 현대건설, 삼성물산. 네, 현대삼성. 네. 그리고 삼한기업 등등입니다. 네. 이 기업들은 태국 물관리 사업에 참여건설회사로 같이 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정당 업자로 제재했습니다. 파트너 가르셔야죠. 참여회사들 바꾸셔야 되는 거죠. 지금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태국 사업은 당초에 업체들끼리 네, 업체들끼리 그때 해외 건협하고 저희들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외 건협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네. 최종 입찰에 임하셔야 합니다. 네. 이미 국가가 공기업이 부정장업자로 제재 조치를 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하고 같이 사업을 수주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이 그 자료를 입수하셔서 오늘 한겨레신문 1면에 나왔어요. 2013년 4월 30일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덕분에 우리 박기춘 의원님 덕분에 의원님들 다 이사록 회의록 다 드렸죠. 제가 급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박재영 동남아 사업단장이 4월 30일 날 이사회 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태국 정부가 유보조건 수정을 요구할 경우 건설사의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할 예정이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입찰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종 입찰에 무리가 따르면 입찰에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태국 정부도 사업 타당성이 없을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태국 정부의 입장도 현실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공사는 이를 명문화하여 사업 타당성이 없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유보 조건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 유보 조건은 확보가 됐습니까? 이 최종 계약시까지 네. 앞으로 유보 조건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일단 무리하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이날 이사회 회의할 때는 논의하신 거네요. 네, 의원님 무리한 추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면은 추진하지 않겠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이사회에서 의논을 하신 거는 맞죠? 그 이사회에서 그 당시 그 발언한 내용은 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사업이 그 세계적으로 수자원 분야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제가 지적하는 것은 네. 위험하고 손해가 나면은 입찰을 하지 않아야죠.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와 분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대가 상임감사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재영 사업단장이죠. 이 사람이 실질적인 책임자인 것 같아요. 입찰 보증금 몰치에 대비하여, 참 재밌는 용어가 있네요. 입찰 보증금 몰치라고 해놨어요. 에 대비하여 공사와 공동 참여 건설사가 작성한 공동 수행사 간 제안서 제출 관련 합의서에 입찰 보증금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아직 현재 건설사들, 공동 수행하는 건설사들하고 상호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 참여하는 건설사들하고 입찰 보증금이 몰치당할 경우 뭐 좀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입찰 보증금 몰치 경우는 정말 그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죠. 만약의 경우를 상황이고요. 대비하고 모든 토론을 합니다. 이제 이런 토론을 했다는 건 사실이죠.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가 단독으로 들어가고 하도급식으로 건설사를 참여할지 공동 지분으로 갈지 아직 결정은 못한 거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박지영 동남아 사업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국 정부의 과도한 입찰 보증금 요구 등등이 부정적 측면이다. 태국 정부가 얼마 정도의 보증금, 이건 뭐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고 금액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자, 저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수익성이 좋은 그런 수주를 하기 위해서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과도한 얼마나 보증금을 요구하기에 담당하시는 동남아 사업단장이 과도한 입찰 보증금 또는 입찰 보증금 몰치 이런 용어를 쓰고 있나요? 그 입찰 보증금은 통상에 어떤 국제계약도 통상의 입찰 보증금을 뜻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뭐 태국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건 아니고요. 보통 통상의 국제 입찰에 적용되는 입찰 보증금입니다. 자, 국민들 우려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서 꼭 수익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부채, 빚 얘기하니까 온통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사, 법인도 마찬가지고,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죠. 자,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밑에 층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노조위원장님도 참 수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서한을 하나 줬어요. 제가 짤막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님들께 수자원공사는 1967년 창립 이래 국민 공기업으로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과 논쟁이 이어짐에 따라
공사 조합원들은 부실 공기업이라는 멍해를 가슴에 안고 무한한 상실감에 빠져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공사 3,700 조합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겸허히 수용하여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공기업 노동자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구조조정의 표적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2009년 9월 25일이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채무, 원금,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공사는 늘 부채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으로 계획했을 때 2008년 초반입니다. 그때 민자 사업이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재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경인운하죠? 아라뱃길. 그것도 민자 사업이었죠? 예. 민자 사업으로 하다 이렇게 하다 이제 2008년에 재정 사업으로 바뀌고 수공이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총리 주재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죠.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에는 어떤 회의가 있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주재하죠.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봐서 잘 압니다. 그건 제가 좀 그래서 확인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거기서 의결된 안건이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공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쌍둥이 재앙, 4대강 사업하고 아라뱃길 사업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그거를 수공해서 빚 사업으로 회사 측 끌어대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참 불행합니다. 결국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죠. 4대강 사업은 그나마 3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환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명쾌한 문구가 있죠. 그건 책임질 거죠. 안 질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변재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송하면은 이겨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조씩 재정에서 갚는 현실적인 계획을 좀 만드세요. 근데 문제는 경인 아라뱃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런 책임도 안 지는 일을 수공이 직접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자, 대안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경인 운하에 대해서도. 공사 사장님. 네. 자, 이 실적이 너무 초라해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8.9%밖에 안 되고 일반 화물은 그저 1.6%밖에 안 됩니다. 경인운하 운영 실적이 아직 네. 초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승객은 좀 다니는데 저도 가봤어요. 그 동네 살았었습니다. 이제 물류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인천항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트럭에다 내려가지고 여기 배로다 다시 싣고 이 배가 들어와서 또 그걸 트럭으로 실어서 그 트럭이 화물 트럭이 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류는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아라뱃길은. 그래서 물류를 포기하는 항상 배신을 한번 씌워보고 이걸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그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류도 그 지리적 이점이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 물류도 물동량도 확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윤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